자, 최근에 민주당이 뭘 하고 있냐면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나셨대요. 이재명의 당대표 연임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야, 진짜 대단하다. 이 보십시오. 걱정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결코 나눠먹기 야합에 지지 않는다. 믿는다. 승리를 믿는다. 당신의 간절함과 이재명의 단대함이 승리를 만든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당대표 연임, 이재명을 위함이 아닌 모두를 위함입니다. 야, 진짜 좌파들은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공감이 1도 안 되는데 자기들끼리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심파극을 찍어도 이런 심파극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든다라는 것이에요.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가지고 우리 개딸 여러분들이 뭐까지 하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DJ도 못 이룬 업적 이재명이 해냈다 라면서 사실상 이재명을 위인화시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거 좀 하자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도. 아니 보십시오. 좌파들은, 개딸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이재명을 띄우는데 우리가 윤석열 정부 2년여 동안의 성과 못 띄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지, 있는 걸.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요런 것 좀 우리가 하나 정도 같이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민주당은요, 또다시 자신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총선이 끝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8일 만에 입법 독주를 재개를 했습니다. 제2양곡법 등 5건에 대해서 본회의 직회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5건을 망치 두들기는데 꼴랑 몇 분 걸렸냐? 2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의 독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통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협치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 정권이다라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입니까? 자,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까지 하고 있느냐? 바로 특별법까지 지금 강행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달, 그러니까 5월 달이죠. 5월 달에 3건을 강행 처리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5월 2일 날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디올, 양평 묶어가지고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란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 여기서 끝나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도 폭주하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사위 운영위도 모두 다 가져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법사위 운영위도 모두 가져가겠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17개 상임위를 지금 다 독식하겠다라면서 지금 이런 라인업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참 찬란하죠, 이 라인업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이러한 독주를 이어나가고 있다. 사실상 국회 권력을 본인들이 다 장악하겠다. 그 장악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공격해 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어제 방송에도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바로 이재명이가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총선이 끝나자마자 1인당 25만 원 풀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쳐서 13조입니다. 13조. 자, 그런데 이런 포퓰리즘을 하면서도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처분적 법률. 자, 처분적 법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쉽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는 겁니다. 즉 행정부를 패싱하고 국회 입법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바로 이재명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3권 분립국가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민주당, 즉 국회 권력이 아무리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행정부에서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뭐 하는 겁니까?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끌어와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시작이 아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패싱이 본격화될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일단 돈 얘기부터 꺼내는 거예요. 돈 얘기부터. 25만 원 준다라고 일단 돈 얘기 꺼내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발판을 첫 발을 떼려고 하는 게 바로 이재명의 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여기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25만 원 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것도 하겠대요. 신용사면도 입법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행정부 패싱하겠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료, 결제수수료 인하도 국회가 결정을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행정부를 패싱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 윤석열 정부를 패싱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회에서 하겠다는 게 바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말이라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숨겨진 저들의 꼼수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저들의 꼼수. 잘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딱 듣기에는 되게 좋은 말 아닙니까? 딱 듣기에는. 돈을 25만 원 준대요.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더 나아가서 신용사면도 해주겠대요. 행정부 패싱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해당되는 분들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기료, 결제수수료도 인하하겠대요. 누구 맘대로? 민주당 마음대로. 딱 듣기에는 되게 좋아하는 말입니다. 자, 친구 여러분들, 여기서 숨겨진 게 뭘까요? 이재명은요, 열매만 따먹으려는 겁니다. 열매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을 시행했을 때 우려되는 굉장히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문제점과 관련돼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책임질까요? 절대 안 지죠. 절대 안 지죠.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탓을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 탓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는 어떻게 따먹겠습니까? 본인들이 뭐 해줬다고? 우리가 신용사면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기료 결제 수수료 인하해드렸습니다. 라면서 열매만 따먹고 문제점과 관련돼서 뒤치다거리는 윤석열 정부가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씁니까? 다음 선거를 위한 거죠. 다음 선거.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저러한 지금 행보를 하나하나 닦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려야 돼요.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실제 이것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입장을 밝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실제 민주당이 이와 관련돼서 문제없다, 이와 관련돼서 괜찮다라고 말하면 과거 이런 민주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되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민주당이 지금 하겠다라는 저 처분적 법률, 행정부를 패싱하겠다는 것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알려야 되는 것이고, 이와 관련돼서 설득을 해야지만 저들의 꼼수가 먹혀들지 않는다는 말씀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고 싶은 것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서 지금 가장 어처구니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화영의 술판과 관련된 논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왜 논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연일 이슈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수원지검을 항기방문하면서 지검장 나오라고 해!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실제 민주당 22대 총선 당선인 30명이 몰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민주당이 몰려간 게 수원지검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갔느냐? 바로 구치소까지 갔습니다. 구치소까지 가서 항의 방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항의 방문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법률 행정이 법률과 이렇게 별도가 되어 있으면 나오는 일반 국민은 얼마나 이법을 알면서 이제 와서 기자회견 끝나니까 내려오고 있어요? 저 부장들은 물러가고 교도소장 나오라 하세요. 네? 아니, 말단들은 저 가고 소장 나오라 그래. 그러니까 청문과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기관장으로서 저희도 헌법기관장으로서 기관을 방문했는데 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게 맞아요? 규칙 갖고 오세요. 맞습니까 이거? 저도 대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문과장이 지시한 것대로 따르신 거죠.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시한 대로 따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판단 아니냐고 묻는 거잖아요. 지시받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지시 받으셨냐고요? 직접 설명 누구냐고요? 직접 설명 누구예요?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차좀 뽑아요. 이 사람이 오세요. 안 했어요. 일로 오세요. 이 사람이 오세요. 뭐 하세요 지금? 이게 밑에서 맞춰서 뭐 하십니까? 야, 진짜 아나무인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들? 아나무인 아닙니까? 저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뭐라고요? 법률 행정을 물어봐요?
법률 행정을? 법률 행정은 니들 당대표한테 물어보세요. 네? 무단으로 법정 출석을 안 한 사람이 누군데, 무단으로 불출석한 사람이 누군데, 어디서 법률 행정을 물어봅니까? 무엇보다 장경태 뭐라고요? 누구 지시 받았냐고요? 직속상관 누구냐고요? 내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도대체 장경태는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도대체 장경태의 직속상관이 누군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을 위한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네? 국민의 대표로서 절대 할 수 있는 일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국민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 지금 민주당은 다 국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직속상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관련돼서 실제 깨졌습니다. 뭐가 깨졌냐? 이화영의 진술이 깨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화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이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잖아요. 말이. 네? 계속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달라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가 달라지고 있느냐? 장소도 달라지고 있고요. 날짜도 달라지고 있고요. 심지어 음식 메뉴까지도 지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이화영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었어요. 이렇게. 자, 날짜와 관련돼가지고 원래는 6월경에 음주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팩트체크가 되니까 갑자기 6월 30일 조사 이후 직후다라고 말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팩트체크가 되니까 이화영 변호인이 7월 3일이 가능성이 크다라고 또 이렇게 날짜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이 날짜뿐입니까? 장소도 달라지고 있어. 원래는 1313호 앞 창고라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1313호 안 진술 녹화실이다. 이렇게 장소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날짜부터 장소까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이 지금 이화영뿐만이 아닙니다. 누구도 달라지고 있느냐? 이화영 변호인도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실제 지난해 12월 달만 하더라도 이화영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술판을 보다 못한 교도관이 검사에게 항의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화영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술판을 교도관이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한테 항의를 했대요.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실제 수원지검이 38명에 달하는 교도관을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술판을 봤다라는 교도관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말이 달라지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진술 녹화실 안의 상황에 대해 교도관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아니 불과 지난해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교도관들이 봤다며. 검사한테 항의했다며. 근데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교도관들이 파악할 수가 없었대요. 이거 앞뒤가 맞냐고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화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화영 변호인까지 말이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거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이와 관련해서 팩트 체크를 한 번 더 해줬어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이화영 측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술판이 벌어진 시간과 시기를 특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3일 오후 5시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월 3일 오후 5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뭘 공개를 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실제 이화영의 출정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검찰을 언제 떠났는지, 이화영이 구치소에 언제 도착을 했는지 그 출정 기록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술판을 주장하는 시간에는 검찰에 없었고 구치소에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호송 일지 2023년 7월 3일. 자, 검찰을 떠나서 구치소에 출발한 게 17시 15분. 구치소에 도착한 게 17시 35분입니다. 네. 근데 아까 이화영 측 변호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7월 3일 오후 5시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시간상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더 말이 안 되는 건 무엇이냐? 실제 이화영이 지금 출석을 해서 퇴실한 시간이 오후 5시 5분이라는 겁니다. 5시 5분. 그러니까 이화영 측 주장에 따르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화영이 술판을 버리더라도 5분 만에 이 모든 것을 마시고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하는 겁니까? 5분 만에 그게 가능합니까? 5분 만에? 자, 무엇보다 검찰이 공개한 시간이 7월 3일뿐만이 아니라 뭐도 공개를 했느냐? 6월 28일이랑 7월 5일도 공개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화영 측 주장과는 달리 뭐 하는 겁니까? 이화영 측은 모두 오후 5시 또는 오후 5시 12분에 모두 다 구치소에 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화영 측이 말하는 이 7월 3일부터 오후 5시는 모두 다 말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은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또 이거 시청하시는 개딸 여러분들 실망하시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그 어떤 우파 유튜버도 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생각해봤어. 방법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거 천기누설이야. 우리 개딸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이화영이요. 5분 만에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냈어, 제가. 네? 이거 진짜 어렵게 찾아낸 거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측에 따르면 오후 5시쯤 술과 음식을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일지를 보면 뭐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검사실을 퇴장한 게 오후 5시 5분이니까. 그런데 술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마시면 되냐? 이렇게 마시면 되지. 이렇게. 이건 뭡니까? 5분이 뭐야? 1초 만에 마실 수 있지. 1초 만에. 몇 방울 못 마시겠지만. 네? 무엇보다 음식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음식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네? 이렇게 먹으면 되지. 네? 이러면은 술과 음식 모두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개딸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줬어.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5분 만에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 자, 이렇게 마시면 되고요.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 입장 밝혀라. 이와 관련돼가지고 입장 내놔라.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유, 저러면 몇 잔 마실 수 있겠어요? 수십 잔도 마실 수 있지. 네? 저러면 음식을 얼마나 먹을 수 있겠습니까? 뭉텅이로 먹을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 민주당과 이화영 측은 제발 입장 좀 내놔라.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 이런 우파 유튜버가 어딨어?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아니라고만 말하지. 저는 가능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능성을. 우리 개딸 여러분들, 우리 아직까지 좋아요 많이 안 누르셨어요. 우리 개딸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이렇게 착한 우파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방법을 알려, 방법을. 네? 아시겠습니까? 아유.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제발 민재명과 민주당은요. 말도 안 되는 주장 좀 그만해라. 이제 지긋지긋해 죽겠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화영한테 책 한 권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책이냐? 바로 이거예요. 양치기 소년. 네, 양치기 소년. 네. 구라도 적당히 치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이 안 믿어요. 구라도 적당히 치라고요. 자, 무엇보다 과거에 이재명이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잖아. 말 바꾸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며. 말 바꾸는 사람이.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화영이 지금 말을 막 바꾸고 있어요. 이화영 뿐입니까? 이화영 변호인도 말을 막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말 바꾸는 사람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이재명,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화영 말 믿을 수 있어요? 제발 내로남불 좀 그만해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재명, 과거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거짓말 자꾸 반복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제가 오히려 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저만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방송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여러분들 어떻게 시원 좀 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좀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좀 웃겨드리려고 방송 좀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결국에는 저들에게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요, 한두 개도 아니고 송송송 박혀 있어요. 우리는 그 구멍을 잘 찾아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되갚아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좌파 유튜버를 자주 보는 이유, 더 나아가서 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거 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만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만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요. 오히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저들이라는 겁니다. 저들, 좌파들. 좌파들이 어떤 시각으로 어떤 해석을 내놓는지, 그와 관련돼서 어떤 가짜뉴스와 어떤 선전선동을 하는지, 그와 관련돼서 이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고 이와 관련돼서 되갚아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